요즘 사람들에게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위해 얼마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점점 커지는 숫자들입니다. 10억, 20억을 넘어 이제는 30억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과연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의 기준이 점점 과장되고 있는 걸까요? 한때 30억은 누구나 꿈꾸던 부자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은퇴 준비를 하기에도 빠듯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아져만 가는 부자의 기준과 은퇴 후 삶의 기대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퇴 준비의 진짜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봅시다. 30억도 부족하다. 바뀌어가는 부자의 기준과 은퇴의 현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려요. 은퇴하려면 최소 30억은 있어야 한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너무 과장된 숫자일까요? 한때 30억이라는 금액은 평생 써도 남을 부자들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은퇴 준비를 하기엔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런 생각이 생겨났는지, 실제로 우리가 은퇴 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숫자에만 얽매이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늘어나는 기대 수명과 비용 압박. 우리가 예전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돈도 더 필요해졌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평균 기대 수명이 6070대였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죠.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65세 김씨 부부는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고 10억 원의 예금을 은퇴 자금으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1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퇴 후 매달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손자, 교육비 지원 등이 생기면서 돈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니 예금은 절반도 안 남았고 김 씨는 이 속도로라면 80세 이후에는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불안해졌습니다. 교훈. 길어진 수명은 축복이지만 그만큼 더 오랜 기간 생활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몇 억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실제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게 중요해요. 2.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변수들. 은퇴 후에는 꼭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게 의료비예요. 한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추가적인 치료나 간병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70대에 접어든 박 씨는 은퇴 후 12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소 건강을 잘 챙겼기 때문에 큰 병 걱정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재활치료와 간병비로 2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치료는 잘 끝났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로 심리적 불안감이 커졌고 그 후로는 돈 쓰는 게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교훈.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간병비는 재정적인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건강을 미리 챙기고 의료비와 같은 예비비를 충분히 계획해야 합니다. 3. 소비 패턴의 변화와 사회적 기대치. 은퇴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유지해왔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거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다 보면 자산이 금방 바닥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사례를 볼게요. 60대에 은퇴한 이 씨는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쓰며 여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여행, 고급 외식, 골프 같은 활동도 즐겼죠. 하지만 이 생활은 은퇴 후 자산으로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컸습니다. 결국 5년 만에 저축이 바닥났고 늦은 나이에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적은 일용직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현재의 소비 수준을 재점검하고 소득에 맞춘 새로운 소비 패턴을 정립해야 해요. 지나친 과소비는 결국 자신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해결책 숫자 대신 삶의 질에 집중하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은퇴 준비가 아니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은퇴 계획 세우기. 30억이든 10억이든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매달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취미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지속 가능한 소득원 마련하기. 재테크, 임대 수입 또는 적은 비용으로도 지속 가능한 일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작은 텃밭을 가꾸어 자급자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비 패턴 단순화.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비싼 차, 명품 옷 대신 소소한 행복을 주는 취미 활동에 집중해 보세요. 마무리. 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하며 30억이라는 숫자에 압도되는 이유는 불안감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준비했는지,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얼마나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30억이 있어도 불안하다면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억으로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만의 은퇴 플랜을 세워라. 30억, 20억 혹은 10억. 우리가 흔히 듣는 은퇴 준비 자금의 기준들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당신의 은퇴를 보장해 줄까요?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자산이 부족해질 것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무엇에 투자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은퇴 플랜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 돈만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얼마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은퇴 전부터 은퇴하면 제주도에 내려가 조용한 시골 생활을 하며 텃밭을 가꾸고 싶다고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앞두고 나니 주위에서 돈이 부족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골집 대신 편리한 도시 아파트를 선택했고 은퇴 후에도 여전히 서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은퇴 후 매달 높은 생활비와 관리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텃밭 가꾸기와 같은 소소한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부부는 뒤늦게 제주도로 내려가 심플한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삶은 돈이 아니라 이 자유로움이었다고 깨달았습니다. 교훈. 돈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작은 금액으로도 큰 행복을 누리는 법.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단순화한다고 해서 삶의 질을 희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비를 줄이면서도 행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례 1.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풍요롭게 사는 법. 65세 이 씨는 매달 300만 원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해외여행과 고급 외식을 즐겼지만 은퇴 후에는 근처 산책로를 걷거나 동네 카페에서 독서를 하는 방식으로 만족감을 찾았습니다. 그는 행복은 비싼 여행지나 명품에서 오지 않는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작은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례 2. 건강한 취미가 행복을 더하다. 70대 박 씨는 은퇴 후 재테크 대신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면서 식비도 절약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정신적인 평온을 얻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만족감이 바로 이런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사례 3. 나만의 커뮤니티 만들기. 은퇴 후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고급 식당에서의 비싼 모임 대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동네 친구들과 함께 소소한 독서 모임을 시작한 김 씨는 돈보다 중요한 건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와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소한 모임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깊은 행복을 제공합니다. 교훈.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3.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 아무런 소득 없이 오로지 자산만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액으로도 가능한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소득. 퇴직 후 큰 자산을 관리하는 대신 소형 임대용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정 씨는 은퇴 전 모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구매해 매달 50만 원의 임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 돈은 그의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고 투자 스트레스도 크지 않아 안정적입니다. 취미를 활용한 부업. 70대 박 씨는 은퇴 후 여가 시간을 활용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텃밭 가꾸기 팁을 공유하는 채널이었지만 현재 매달 30만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돈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득도 생긴다는 게 정말 좋다고 말합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은퇴 후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강의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적은 금액의 활동비를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김 씨는 퇴직 후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 강의를 지역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며 소소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완전히 경제활동을 멈추지 말고 소소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제적 안정감과 함께 삶의 활력까지 더해줍니다. 4. 숫자에서 벗어나 가치를 찾아라. 많은 사람이 30억이라는 숫자에 압도됩니다. 하지만 숫자에만 매달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삶의 가치에서 나옵니다. 핵심 메시지 1. 건강. 건강이 없다면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등 작은 실천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핵심 메시지 2. 관계.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핵심 메시지 3. 의미. 돈을 쫓는 대신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 취미, 배움 등 자신에게 가치를 더해주는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마무리. 당신만의 은퇴를 설계하라. 은퇴하려면 30억은 있어야 해라는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숫자는 참고일 뿐, 당신의 은퇴는 당신의 삶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돈은 당신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숫자 대신 삶의 방향을 설정해 보세요. 그 방향이 분명하다면 당신의 은퇴는 분명 더 행복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